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하는 본격 시사 토크 프로그램 시사본부 유입니다. 자, 오늘 전은수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그리고 김장희 PD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월 초였습니다. 울산시가 노랫말이 대구 중구의 구가와 비슷하단 말이 있었는데요. 이런 표절 의혹 때문일까요? 울산시가를 다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부른 울산시가 이제는 오랫동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사본부유 출발합니다. 네, 뉴스 속의 뉴스 그 뒷이야기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이런 뉴스 처음이집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8살 인생 들어왔습니다. 요즘 8살이요. 만나보면 자기 의사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좀 이제는 그냥 아이가 아닌 또 인격체로 좀 존중해줘야 하는 그런 그렇죠. 8살입니다. 그런 의미로 좀 제목 지었습니까? 네, 예. 정확합니다. 이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 8살 참 어린 나이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에게도 인생이 있거든요. 예.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학원 강사가 아이를 체벌하고 그 과정에서 속옷을 보이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50세인 학원 강사 A씨는 8살인 B군에게 한자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와 손으로 발바닥과 등을 수차례 때렸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B군 바지를 잡아당겨서 팬티를 보이게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당하는 좀 어떤 폭력은 굉장히 기억에 오래도록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살 아이가 한자 시험을 또 잘 치면 얼마나 잘 치고 못 치면 얼마나 못 치겠습니까? 예.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렇죠.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죄가 되면 제일 좋지만 무죄가 아니고 유죄가 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판결로서는 가장 좋은 게 선고유예예요. 예. 그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2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받았던 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법원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표현 좀 써주셨는데요. 예. 그러기에는 이 아이와 이 부모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지 않은가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한 것은 예. 너무 형이 가볍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 또한 이 학원 강사분도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공부 잘하라고 좀 한 대 때린 게 뭐가 잘못이고 해가지고 나 잘못이 없다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죄가 인정된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반성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 해서 벌금액은 1심보다 낮은 300만 원으로 낮췄지만 1심에서 했던 선고유예를 취소하고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를 했어요. 네, 어린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아이를 하나의 인격,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봐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파랗게 질리다가 들어왔는데요. 보통 뭐 어떤 걸 좀 공포? 뭐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 파랗게 질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사건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예. 뭔가를 보고 너무너무 놀랬을 때 이렇게 파랗게 질리잖아요. 예. 이 울주군의 한 농부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난 21일입니다. 이미 모내기를 다 끝낸 논에 정체불명의 파란색 액체가 전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울주군에 직접 신고를 한 사건인데요. 예. 말 그대로 이 농부도 파랗게 질렸고 논도 파랗게 질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왜 그랬을까요? 논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뭔가 흘러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 논이 전체가 파랗게 질린 것인지 일단 먼저 화면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 이곳은 울주군에 있는 논. 그런데 논바닥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파랗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액체는 100제곱미터에 걸쳐 퍼져 있었고 농로를 따라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조경업체 차량 기사가 무단으로 조경용 색소를 버린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예. 참 보기가 좋지 않네요. 그 자동차에 우리 워셔액 넣는 그런 푸르스름한 액체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조경용 색소라고요?
저희가 조경을 할 때 비탈면을 깎아서 이 절개지가 있는데 그 절개지 등을 녹색화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조경용 천연 색소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장 탱크 윗부분에 밸브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 용량을 초과한 색소를 농로에 버렸다. 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간 모내기를 끝낸 그런 논인데 빈논도 아니고요. 피해는 좀 없습니까? 네, 일단 인체에는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울주군은 수거한 액체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질 방침입니다. 본건의 내용만 지금 나온 내용만 봤을 때는 폐기물을 무단 폐기해서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예. 울주군청에서는 아까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그 해당 업체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논 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생육에 지장이 있었다면 그 버린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나 오폐수 무단 방류를 목격하시면 국번 없이 128 128번 환경신문고로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양심에 한번 맡겨보겠다, 양심에 따라서 뭘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죠? 네, 다들 양심적 병역 거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서 병역, 그러니까 총을 잡는 집총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 책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군대 입대를 거부한 4명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1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참 예민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병역법상 군입대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양심의 자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 양심에 근거해서 군에 안 갔는데 왜 나를 처벌하느냐 해서 헌법 소원이 4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법 소원 4번이 있었을 때 모두가 합헌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최근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예. 이를 거부해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특정 종교 모태 신앙인으로서 15살부터 정식 신도로 인정받아서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병역 거부하는 이유가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인명을 살상하는 그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어떤 좀 게임에 그렇죠. 접속한 적이 있느냐도 좀 확인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실제로 울산에서 게임 업체에다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니 뭐 그렇게 게임을 한 전력은 나오질 않았고 예. 또 일부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회신을 안 해준서 무죄 선고되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건에서 살상용 게임에 접근한 것과 실질적으로 병력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집총을 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성질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예. 게임 업체 살상용 게임에 접근을 했지만 무죄를 선고된 뭐 그런 예.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 36개월 교정시설 대체 복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병역 기피 우려가 좀 있어서 긴 복무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뉴스 처음이었습니다. 시멘트하고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자연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콘크리트 옹벽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환경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환경적인 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인공적으로다가 박대화시킨 거죠. 앞서 보신 것처럼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인 대운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태 환경 도시 울산을 표방하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셔야 될 게 이번 대운산 산림유역 관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 대운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자연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입니다. 이 산림유역 관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대운산이 자연훼손 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어떤 훼손이 있었는지는 뭐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울산에 산세가 뛰어나는 곳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서부권에 보면 영남 알프스가 예. 1000곳이 넘는 산들이 구봉에나 있고요. 이제 울주군의 남부권에서는 이 대운산이 울주군의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이곳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옛날에는 참 호젓한 길이었고 그리고 완만해요, 경사가. 예. 그래서 참 한 2-3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참 조용히 사색하면서 예. 걷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울산 시민의 어떤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인데 대대적인 산림유역 관리 사업이 이곳에 시작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대운산 산림유역 관리 사업에 일단 예산은 2년에 걸쳐서 약 22억 원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국비, 시비, 그리고 군비가 모두 들어가지만 그중에서도 산림청이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2km에 이르는 하천 정비 구역인데요. 이번 6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예. 네, 이 일대는 대운산 자락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오는 10월 개장 예정인 울산 수목원 부지 내부를 흐르는 계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수목원 부지 바로 안에 예. 중앙에 흐르는 곳이 바로 이 계곡인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 수목원의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계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하는 이 산림유역 정비 사업이 관리 사업이 이 울산 수목원 전체와 예. 어울리는 사업인지를 울산시와 울주군이 서로가 좀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놔두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대대적인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산림유역 관리 사업에 뭐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무려 22억입니다. 이 말 그대로 22억을 2km에 걸친 긴 계곡에 쏟아 부은 것인데요. 엄청나네요. 예. 그렇다면 이 공사로 인해서 대운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우려는 없는지 저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심 하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대운산 입구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아, 내가 이 모습 보러 왔을까?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놨고 굳이 울주군까지 이 대운산까지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는 풍경을 여기서 만들어놨다는 거. 수목원 공사가 한창인 대운산. 바로 옆은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애기소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대운산의 옛 계곡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산림유역 사업은 각종 재해 예방이 우선이고 그리고 수목원을 조성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의 말대로 이 사업은 정말 친환경적인 걸까요? 하천의 그 돌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고 근데 그걸 함부로 다 인간이 옮겨놓고 그게 왜 친환경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돌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뭐 축대를 쌓아서 그냥 쌓으면 얘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 시멘트를 갖다 들이부었어요. 현장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산림유역 정비 사업에 사용된 돌의 80%가량은 외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비 과정에서 많은 양의 시멘트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돌들을 고정하기 위해 돌과 돌 사이 곳곳에 시멘트를 바릅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계곡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 놓으면은 시멘트를 바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작업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내고 들어가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사방댐 조성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울주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좋지 않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원 사방이라는 용법으로 요즘 많이 이용하는 게 돌과 돌을 사이에 시멘트를 안 보이게, 그러니까 돌 뒤쪽에 많이 쳐가지고 이 돌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드러나지 않을 뿐 시멘트 계곡인 셈입니다. 그마저도 현장 곳곳에선 미처 가리지 못한 시멘트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굽이치던 하천의 모양이 일직선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기능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너무 생뚱맞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인공적인 느낌이 나지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하천의 선형 자체가 너무 직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계곡물은 이렇지 않거든요. 이전 자연 계곡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직강화가 오히려 재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봅슬레이 경기장에서 딱 썰매가 확 미끄러져 나가듯이 물 흐름이 그냥 동네로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여기서 다 합수되는 물들이 많아진 양이 빠른 유속으로 흘러내려가면은 재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재해를 가속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돈을 들여서 한 거예요. 도심 속 공원에나 어울릴 법한 인위적인 풍경이 왜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걸까요? 과거에는 사람이 사는 주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산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산 능선이 있으면 산 능선의 8부 능선까지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운산을 한 번이라도 찾았던 분들이라면 이곳이 내가 알던 대운산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등산객은 아이들을 데리고 대운산에 자주 오는데 이 찾는 이유는 자연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더 이상 대운산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공원이나 인위적인 공원이나 아파트 공원에 가보면 저런 계곡들 좀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산사태나 이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사방공사라고 합니다. 그런 공사가 최근에 좀 부쩍 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지난 2011년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 당시에 국토 면적당 사방댐의 비율이 일본보다 이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막 이어졌고요. 이것이 이제 국내 사방댐 건설 붐이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래서 사방댐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총 사방댐 수가 10만여 개에 이르는데 보통 계곡이나 하천의 경우 한두 개 정도 있을 정도의 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경우와는 건설 과정이나 자연 환경이나 그 결과까지 다른데 우리나라에는 자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식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연 환경은 고려하면서도 이제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대운산에 적용된 사방공법은 그럼 뭡니까? 네, 울주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된 공법은 정원사방이라는 방식입니다. 예. 이 정원사방은 사실 일본의 좀 독자적인 기술인데 이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번 대운산 사업을 과연 정원사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희 PD님께서 정원사방 공법이 일본에서 개발된 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공법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 지역에 있는 큰 돌은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있는 나무는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콘크리트를 사용하더라도 그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하. 그다음 네 번째로 그 지역에 있는 돌을 사용하더라도 그 지역에 돌을 사용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80% 정도의 돌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자연석에 끌을 사용하거나 정을 사용하거나 해가지고 인공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원사방 공법입니다. 그러면 기획은 정원사방으로 했으나 예. 실제 공사는 그렇게 전혀 아니라는 전혀 거죠. 아니다. 네, 또 하나 문제.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원래 계곡 굽이치던 물길이요. 지금 일직선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봅슬레이 경기장을 연상시킨다라는 말도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계곡이지만 예. 강의 경우에 보자면 그 물길을 일직선화시키는 직광화를 하게 되면 홍수 시에 유속이 2배 이상 빨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 이제 강은 큰 힘으로 모든 것을 쓸어가게 되는데 이게 유속이 2배가 빨라지면 강의 힘은 2의 6승배, 즉 64배로 불어난다는 게 하천 수리학계의 설명입니다. 예. 따라서 강의 경우가 이러한데 계곡의 직광하는 이제 강의 직광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풍 피해,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고 시작한 공사가 오히려 그 피해를 가속시키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드는데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 자연훼손이 심각하고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입니다. 일단 입구에는 인공 폭포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 하천, 인공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습에서만 당연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환경 파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현장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수목원 중심 시설이 들어오는 곳이자 이번 산림유역 관리 사업의 시작점입니다. 가장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상류지만 녹조가 가득합니다. 1급수에서 이렇게 녹조가 생기겠습니다. 근데 유기물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분해가 못 되고 시멘트 바닥 위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원래 대운천은 1급수 어종인 갈견이, 꺽지, 버들치가 서식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대운천 정비로 인해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곧 장마가 올 거 아닙니까? 장마가 오고 또 이제 호우가 내릴 겁니다. 청소 개념으로 쓸려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유기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여기는 다시 옛날의 그 자연스러운 계류 모습으로 녹조가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조금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던 대운산 계곡이 이제는 장마만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이미 2017년 공사를 했던 산 입구의 대운천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있던 그 꺽지라든지 갈견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물고기들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상태도 아직 그냥 사막화 현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이 더 흘러야 대운천이 다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수년이 지나가고 이 공법이 안정이 되고 수목이 우거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계곡 경관이 아름답게 되고 주민의 편익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한다든가 치유의 숲으로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갈이라든가 흙이 복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물고기나 어떤 고기나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그 구간 안에는 새들도 결국은 안 오게 되는 공간이고 물고기 한 마리가 거기서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시멘트 바닥에선 풀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사라지고 그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새들도 사라집니다. 결국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뭐 울산 시민의 세금도 있겠지만은 뭐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그런 결국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해놨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몰랐을까? 자연계곡의 돌 하나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시멘트로 쉽게 바꾼 생태계. 다시 되돌리려면 몇백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자, 보통 이런 공사할 때요.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때는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됐을까 하는 의문도 있는데요. 네, 그러시겠죠. 예. 이제 울주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산림유역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타당성 평가하는 대상이지만 이 환경 영향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안 했군요. 네, 안 예. 했습니다.
근데 이 울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 설명회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 이 계곡이 뭐 울산 수목원 내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이 계곡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더라도 그럼 타당성 평가할 때 조금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한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타당성 평가 자체는 예. 그 사업의 기능성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아,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음. 이 그 산림유역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사방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건의 경우에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행정 협조가 없었지 않느냐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예. 또 하나 아쉬운 점은요. 산림청이 전체 사업비를 이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 그 부분이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네, 맞습니다. 그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 공사가 진행됐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공사 현장을 보면서 환경 파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 일부 전문가가 괜찮아질 거란 주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김장희 PD 이번 취재 과정에서 대운산 계곡 처음 가본 거라고 들었는데 진짜 어땠습니까? 네, 사실 예. 제가 대운산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예. 그래도 여기가 울산 12경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찾아보니 이곳이 과연 울산 12경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입니다. 이 여름 피서지로 많이 찾으시는 애기소. 애기소는 사실 이 산림유역 관리 사업의 대상은 아니어서 그 모습이 원래대로 남아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이 수목원에 이 교육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근데 평소에 애기소를 찾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 애기소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풍광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 때문에 찾으실 텐데요. 예. 이게 과연 애기소만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자연 풍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미 환경은 파괴되었지만 최대한 환경 친화적으로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개발 행위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자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조금 가미해서 좀 더 편리한 시설로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사본부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감각과 균형 잡힌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